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형. 오늘 한국이 0.50%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야 할지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본적인 전제는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 시중 화폐의 양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고정 비용들이 상승하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들을 훑다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 한국이 보다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그 기조를 따라가야 한다느니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니 한국도 미국의 기조를 따라가서 원화 약세 현상을 막아야 한다느니 이러한 내용들이 있던데 이거는 그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내용이고 주식시장이 호재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금리 인상 결국 호재인 건지 악재인 건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 올려놨지. 지금 보게 되면 자 보자. 미국 금리가 지금 3.25야. 미국 금리가 3.25고 국내 금리가 오늘 올려놨기 때문에 3.00으로 알고 있는데 3.0. 자 보게 되면 미국에 지금 인상이 계속 나오게 돼서 미국은 3.25고 우리나라는 3.0이란 말이야. 오늘은 우리나라가 0.5 올리면서 따라갔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해서 0.5로 계속 비스텝을 단행을 하고 있어. 자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돼.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자 생각해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내가 똑같은 돈을 어떤 은행에다가는 1억을 넣어놨어. 근데 한 달에 이쪽은 5% 준대. 반대쪽은 2% 준대. 그럼 너 은행 금리 돈 어디다 맡길 거야? 높은 데다 맡겨야지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준 데다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미국에다가 5%고 우리나라가 2%야. 그러면 너가 투자자면 미국에다 할 거야 우리나라에다 할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 이게 큰 기조라는 거야. 만약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외국인 투자 비용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나라로 맞추는 거야. 이해가지? 지금 이 금리 인상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이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거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뭐냐?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 상승이지.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 상승 플러스 경기 침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일어나면 이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 나라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통화량을 줄여야지. 그래야지만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통화량을 긴축 정책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거는 금리 인상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지.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비용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호재냐 호재가 아니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뭐 정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 야 증권시장에 이게 호재로 작용할 거야 악재로 작용할 거야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올리겠어? 아니야. 금융시장은 지금 신경 안 써.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 자체가 우리가 실생에서 체감하는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식 한 사람이 많아 주식 덜 한 사람이 많아. 훨씬 많지. 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이제 1,000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야? 5천만이야. 5분의 1 정도 주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물 경제가 지금 금융 경제는 뒤고 실물 경제가 지금 우리 배추값이 올라가서 뭐가 올라가서 한 끼당 점심시장 우리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금융시장이 더 올라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정부의 대책에서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 물가를 지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우리는 지금 증권시장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금리 인상이 너무나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왜? 결국에는 주식의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소리거든. 금리 인상을 막을 때 은행 이자가 늘어간다는 거잖아. 은행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가서 연 10%만 준다고 하자. 주식하겠어? 안 해.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들이나 몇백억, 몇천억 가는 기업들과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주식하겠어? 안 하지. 그냥 은행에 넣어도 연이자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금리로 빠진다는 거야. 반대로 또 그런 것도 부동산 시장도 있어. 부동산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에 있는 자금이 빠져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그동안 현 체제에서 봤을 때 다 마이너스 금리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금리고 금리가 안 올라 동결로
물론 많이 쳤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정책으로 금액을 많은 나라들이 갖다가 확대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 응? 근데 그걸 걷어들여야 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금융시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제는 쉬어가야 될 땐갑다. 좀 팔자. 라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호재냐 악재냐로 봤을 때 지금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악재인 것은 맞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야. 그동안 또 증권시장이 2년 전만 해도 엄청 올라간 게 폭이 있었잖아. 그 어느 정도 거품이 다 빠진다고 봐오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그렇지만 과유불급이야. 너무 지나치면 안이해하지 못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매년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세계 각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매년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번 연도에는 물가가 몇 프로까지는 올라가겠구나.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야? 많이 싸우는 게 최저임금, 시급 가구도 많이 싸우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거고. 지금의 우리가 20년 전에 200원의 가치와 지금의 우리가 200원의 가치가 같냐 이거야.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간 거지. 이해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기름값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름값에 되게 민감한 나라잖아. 이 원유값도 차분하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급격한 수치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게들이 다 맞물린다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나라에 자꾸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돈을 많이 찍어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 어렸을 때 경제 관념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걸. 금액이 돈이 화폐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1,000원 주고 살 거 나중에 가서는 5,000원 살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는 게 높고 결국에는 각국의 정부들이 항상 경제하는 게 힘든 게 이 통화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되게 어느 한 가지 지표로만 가지고는 이게 맞물릴 수가 없다는 거야. 되게 다양한 사회적 현상도 있을 거고 다양한 지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된다 그런다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조고 다만 이제 보게 된다 그런다면 미국이 올 연말까지 이제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지금 남아있는데 125bp를 올린다 그랬거든. 50 올리고 75 올리던가 아니면 75 올리고 50 올리던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겠지.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장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느냐? 아니야. 이거는 선제적인 조치야. 당장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뛰어가는 물가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가가 잡아지진 않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전망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올해 한 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물가가 다운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해봤자 얼마 남았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남았잖아. 이제 이 3개월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물가가 이제 정점에 오르는 수치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물가가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찍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상이 다 끝나면 12월 때까지 올해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지켜지고 내년에 이제 어떠한 정책 기조를 나라에서 펼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물론 나도 방송에서 나는 코스닥 650을 기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650 밑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종목을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생각도 하고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나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만약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진다 그런다면 650이 온다 그래도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를 참담하게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의 방향 자체를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하지 말고 일단 최소한 관망의 유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아.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결판이 안 났어. 그러다가 푸틴이 삔또상해갖고 너 죽자 하고 전술핵 쏘는 순간 도망쳐야지. 그때는 저 주식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아마 미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짤 거야. 야, 정말 푸틴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우리도 같이 때려야 돼?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 차트를 본다고 그게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시장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내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어. 시장 상황이 오늘 자고 나면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건 한도가 있고 지금은 국제 정세나 시장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돼. 차트를 부어놓고 전 지지선이 이만큼이고 뭐 RSI 지표는 어떻게 되고 뭐 MACD는 어떻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다 지금 부질없는 짓이야. 지금 부질없는 짓이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좋은 거는 현금화 다 시켜놓고 시장 보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안전해지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많아.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 해서 주식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 왜겠어? 언제 기회는 찾아올지 모르니까. 막상 주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대표인데 축구시합이 언제 열릴지 몰라. 근데 나는 항상 축구시합이 열릴 걸 대비를 해서 내 몸을 만들고 체력을 키우고 담배도 끊고 기술을 연마를 했어. 그러다 갑자기 내일 축구시합이 생겨. 나는 준비 상태가 되니까 바로 실전에 투입되겠지.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해놔. 아직 멀었어, 아직 안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다 갑자기 그 일이 터지게 되면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주식 공부를 당연히 해야지.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무엇이 있고 내가 업종을 뭘 보고 있는데 나는 2차전지 업종을 많이 보니까 2차전지 업종 중에서 정말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때문에서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만약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시장 자체가 하게 되면 이 종목을 얼마에 사야지,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지 라는 그런 세세한 계획들과 종목들을 찾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경우가 왔을 때 저점이 오늘 찍을지 내일 찍을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호재로 다가왔을 때,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준비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일 봐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하락장이어서 손 놓고 지지치는 순간 시장이 올랐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코로나 정점 찍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시장이 당연히 그렇게 많이 돈을 풀어냈으면 당연히 돈을 걷어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금리 인상이 눈앞에 뻔히 보였는데 다만 변수가 좀 크게 발생한 건 있었지. 그 변수는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거.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크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야. 어느 정도 수순이었을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지. 자, 아무튼 뭐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만 시장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대비를 하고 항상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도 생각을 하고 이 지금 단계도 중요합니다. 떨어진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때 나는 어떠한 종목을 또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을 만나도록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주식 상담 사연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